안녕하세요, 김편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 개인 시청실인데요. 오늘은 제가 2019년부터 지금 한 2년째 쓰고 있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 파워 앰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일렉트로 컴퍼니에는 1973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제작사고요. 그리고 이 AW250R은 2011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미 이 뚜껑을 까놨는데요. 8옴에서 250W, 4옴에서 380W, 2옴에서 625W, 그리고 심지어 1옴에서도 1100W를 내는 생각보다 큰 출력의 파워 앰프가 되겠습니다. AW250R 파워 앰프의 특징 두 가지를 꼽자면요. 하나는 팀 프리 파워 앰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원부와 출력단에 베풀어진 FTT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팀 프리 앰프가 무슨 뜻이냐면 팀 트랜스 인터모듈레이션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1973년에 핀란드의 메티 오탈라 교수가 앰프의 음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THD, 즉 전고주파 외율이 아니라 팀이다, 트랜스 인터모듈레이션이다. 즉 이 파워 앰프는 전압 증폭단, 드라이브단, 출력단을 거치는데요.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면, 즉 출력단의 일부 신호를 가져와서 전압 증폭단에 데모깁을 하면 THD는 낮아지지만 그 데모김 동작 때문에 앰프의 스피드가 줄어든다, 즉 트랜스 인터모듈레이션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트랜스 인터모듈레이션의 주범으로 본 것인데요. 이 팀프리 이론을 처음 실용 앰프에서 받아들인 곳이 바로 이해 1973년에 데뷔작을 낸 일렉트로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팀프리의 핵심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미세한 음악 신호를 처음 증폭을 하는 전압 증폭단에 걸지 않고 출력단에만, 그것도 약하게 거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T인데요. 플로팅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전원부의 마이너스 레일을 통상 접지선을 이용을 하는데, 이 지금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 파워 앰프의 경우에는 전원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마이너스 레일 음극 전원을 접지선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출력단에 공급하는, 즉 출력 트랜지스터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FTT 기술을 전원부와 출력단에 접목을 한 결과 그만큼 노이즈가 작고, 즉 접지 노이즈가 줄어들고, 또한 출력 임피던스까지 낮아지는 이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AW250R은 기본적으로 듀얼 모노, 즉 좌우 채널을 똑같이, 그러니까 전원부는 트랜스는 좀 공유를 했지만은 이후 전압 증폭단, 드라이브단, 출력단을 좌우 채널을 똑같이 설계를 했다. 그만큼 좌우 채널 편차를 최대한 줄였다. 이 듀얼 모노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단이 XLR, 즉 밸런스 입력밖에 안 돼요. 밸런스 증폭, 그 다음에 푸시풀 파워 앰프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제가 이 뚜껑을 까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 채널, 이쪽이 이제 왼쪽 채널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오른쪽 채널의 경우 보면 이쪽이 프라이머리 보드예요. 메인 보드고 이쪽이 시스터 보드인데, 지금 제가 세보니까 출력단에 쓰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이 푸시 채널에 6개, 풀 채널에 6개요. 즉 12개가 6개씩, 즉 6페어씩 푸시 풀로 움직이는 그런 구동을 하는 구조인데요. 그럼 밸런스는 어떻게 되느냐? 밸런스 입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서 언밸런스 신호하고는 다르게 각각 증폭이 된다는 거죠. 언밸런스 입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신호만 증폭이 되고, 마이너스 신호는 접지선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증폭이 안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언밸런스가 되는 것이고요. 즉 밸런스 입력 신호는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를 전압 증폭단에서 따로 증폭을 한 다음에 드라이브 단으로
또 따로 넘어가고 이후에 출력단에서 푸시와 풀로 각각 구동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증폭된 플러스 신호는 이쪽 NPN 푸시 신호, 즉 0도에서 180도까지를 증폭을 하고, 이쪽 PNP 풀 신호는 180도에서 360도 그 사이에 걸친 신호를 증폭을 해서 출력단에서 최종적으로 이어주게 되면 온전한 파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밸런스 입력, 즉 밸런스 증폭이 어떤 면에서 유리한가, 이걸 다시 한번 원론적인 거지만은 좀 한번 따져보면,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에 동시에 끼어든 동상, 즉 커먼 모드 노이즈를 서로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인데요. 즉 예를 들어서 플러스 신호에 이 신호가 들어오죠. 이러한 파형의 노이즈가 들어오고, 마이너스 신호에도 또 똑같은 파형의 노이즈가 끼어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밸런스 증폭이니까 각각 증폭이 되겠죠. 노이즈도 증폭이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 마이너스 신호를 뒤집으면, 즉 상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악 신호는 2배가 되겠죠. 원래 이제 마이너스 신호는 플러스 신호와 위상이 정반대인데, 이것을 뒤집으니까 음악 신호는 2배가 되는데, 이론적으로 2배가 되는데, 노이즈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상이 서로 똑같은데 이걸 뒤집으니까 서로 없어지게 되겠죠. 즉 플러스 n 더하기 마이너스 n을 한 결과니까 노이즈가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밸런스 입력을 통해서 노이즈가 사라지는 것, 이 비율을 CMRR이라고 하죠. Common Mode Rejection Ratio, Common Mode 노이즈 제거율, CMRR이 되겠습니다. AW250R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좀 두서없이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팀프리 파워앰프다. 두 번째는 FTT, 즉 플로팅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가 전원부와 출력단에 적용됐다. 세 번째는 좌우 채널이 정확히 듀얼 모노로 되어 있다. 네 번째는 밸런스 증폭 푸시풀 출력단 구성을 취해 커먼 모드 노이즈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따져보는 게 입력 감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입력 감도가 1.65V예요. 즉 1.65V가 왔을 때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 전격 출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V가 들어가면은 클리핑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리앰프에서 볼륨을 통해서 2V, 즉 1.65V가 안 넘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는 역시 그 프리앰프나 이제 소스기기 직결할 때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AW250R의 입력 임피던스는 110K 옴. 보통 이제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그 전압 임피던스죠. 그러니까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처럼 전압 전송이 이루어졌을 때의 출력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의 매칭은 보통 10배로 봅니다. 만약에 프리앰프 출력 임피던스가 100옴이다. 그러면은 파워앰프의 입력 임피던스는 1kΩ이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입력 감도, 입력 임피던스, 그리고 게인, 전압 게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옴에서 38dB예요. 파워앰프 치고는 상당히 높은 전압 게인인데, 일렉트로 컴퍼니의 그 매뉴얼을 봐도 프리앰프에서 굳이 전압 게인을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기기 직결할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앰프가 되겠죠. 그리고 제 기억에 이 제작 그 일렉트로 컴퍼니의 프리앰프들 대부분이 전압 게인이 무척 낮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FTT 기술, FTT 설계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출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은데요. 그 스펙표를 보면 0.008옴에 불과한 걸로 나옵니다. 이 출력 임피던스가 이 정도로 낮으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댐핑 팩터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 파워앰프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김우창 교수님이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자기가 어떤 문제를 낼 것이냐. 자기는 이 책을 보고 나서 1년 후에도 기억이 남는, 또 1년 후에 기억을 해야 될 그런 것들만 물어보겠다. 그런 것들만 질문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파워 앰프이지만, 그리고 또 제가 쓰는 파워 앰프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후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력, 그 스피커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서 출력이 얼마가 나오느냐. 8옴에서 250W, 4옴에서 380W, 2옴에서 625W, 1옴에서 1100W. 이거는 기본적으로 1년 후에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입력 관련된 스펙, 즉 입력 감도가 1.65V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입력 임피던스가 110kΩ로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전압 게인 역시 38dB로 역시 파워앰프로서는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0.008ohm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댐핑 팩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이렇게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설계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매티 오탈라 교수가 처음 주창한 팀프리 이론을 처음 접목을 시켰다. 그 핵심은 출력단에서 가져오는 네거티브 피드백 신호를 전압 증폭단에 걸지 않고 출력단에만 약하게 걸어서 앰프의 스피드를 높였다. 그것이 이제 설계면에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TT, 플로팅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배터리 전원처럼 접지 노이즈가 없는 전원을 푸시풀 출력단에 공급을 해준다. 이 FTT는 부가적으로 출력단의 출력 임피던스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부수 효과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 파워앰프 아직 실증이 안 났고요. 몇 년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노려보는 파워앰프가 있긴 한데, 그 앰프가 들어오더라도 이 앰프는 그냥 팔지 않고 제가 서브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디 이렇게 막 나서지 않고 좀 그러면서 이제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1옴에서 1100W라는 그 엄청난 출력이 버텨주는 그런 파워 앰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년 동안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 시청실에서 두서없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앞으로 가야죠. 이제 프리앰프 패스의 XP12 프리앰프를 뚜껑을 까봐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